최근 레알 마드리드에서 음바페가 다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아르벨로 감독이 자신을 선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며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내에는 불만이 가득한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이전까지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셈이죠. 클럽 측에서는 급히 사태를 수습했지만 결국 이번 논란의 불씨는 본인이 스스로 지핀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시선은 점점 차갑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휴가를 떠나고 인스타그램에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리는 등 연속적인 논란이 이어지자 일부 레알 팬들 사이에서는 팀을 떠나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객관적인 기록만 놓고 보면 이번 시즌 음바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와 리그에서 모두 득점 1위를 기록했고 레알 선수 중 최다 골도 그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공격진에서 음바페의 존재감은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그를 독재자처럼 느끼고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음바페가 정말로 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까요?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몸 상태는 100% 괜찮다. 그러나 감독님 기준에서 내가 비니시우스 곤살로, 마르틴 투어노 뒤라서 못 뛴 것뿐이다. 나는 충분히 선발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 감독님 결정이니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쿨하지만 사실상 불만이 담긴 발언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아르벨로 감독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음바페에게 너는 네 번째 공격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인터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라커룸과 훈련장 내부 상황이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누군가 팀 내부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알의 내부 분위기는 역대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음바페는 이러한 내부 혼란 속에서 중심적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여자친구와 함께 이탈리아로 요트를 타러 떠났습니다. 허락을 받은 행동이긴 하지만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팀 상황이 최악이고 2년 연속 무관이 거의 확정된 가운데 엘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가 우승할 수도 있는 긴박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팀의 에이스가 휴가를 간다는 사실은 동료들과 팬들의 눈에는 좋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음바페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휴가를 남겨두고 간 것이 아니다. 팀에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동료들의 눈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엘클라시코 경기 도중에도 SNS 활동이 논란이 됐습니다. 레알이 2골 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갑자기 알라마드리드 하트 이모티콘을 게시했으. 실제로 음바페는 파리 생제르맹 시절부터 꾸준히 팀 내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PK 사건입니다. 피케가 실축하고 네이마르가 차는 상황에서 음바페가 불만을 표시하며 라커룸에서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주장 마르키니스와도 언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경기에서는 비티냐가 그에게 패스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뛰지 않는 장면까지 있었죠. 이는 명백한 불만 표출이었고 관련 영상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음바페에게 야바페야 수비에 참여해야 한다고 직접 지시했지만 레알은 결국 흐름을 놓쳤습니다. 현재 레알에 와서도 음바페의 훈련 불참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베르데와 추아멘이 훈련장에서 대치할 때 그는 조커처럼 웃으며 등장했습니다. 파리 시절에도 팀은 분열된 상태였고 음바페는 여기 있으면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태도를 보였죠. 이러한 인터뷰와 행동을 종합하면 그는 항상 중심에 서야 하는 주인공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팀의 핵심이다 라는 의식이 강한 선수인 셈입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에서는 음바페를 독재자로 부르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파리와 재계약할 당시에는 감독의 권한까지 사실상 음바페가 가져갔다는 루머도 돌았죠. 파리에서 그의 재임 동안 거의 2년에 한 번씩 감독이 바뀌었고 누구도 그에게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파리와 레알을 합하면 무려 6번이나 감독이 교체된 겁니다. 물론 이것이 모두 음바페의 잘못은 아닙니다. 당시 팀에는 네이마르와 메시 등 다른 현대 축구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압박을 소홀히 하면 상대가 곧바로 역습을 시작합니다. 특히 전방에서 압박을 수행하는 선수는 팀 전술에서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지금 레알에서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 모두 수비 참여가 부족하며 그 중에서도 음바페의 부재는 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조직적 압박을 중시하는 팀과 맞붙으면 레알의 경기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눈에 띄는 윙어들을 보면 흑비차, 사카, 디아스, 올리세처럼 상대를 압도하는 강력한 전방 압박을 보여주죠. 하피냐 또한 볼을 빼앗기면 즉시 역습을 걸며 수비 전환 속도도 눈에 띄게 빠릅니다. 그런데 음바페가 문제인 이유는 본인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인터뷰에서 그는 다른 선수들보다 수비 참여가 적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는 뻔뻔하게 행동합니다. 득점 능력만 놓고 보면 월드 클래스이지만
팀의 목표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는 데에는 이런 수비 참여 부족이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음바페는 챔피언스리그와 라리가 우승 실패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무리뉴가 감독으로 부임한다면 음바페의 사고방식이나 움직임이 바뀔까요? 현재 분위기로 보면 그의 변화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레알의 문제는 단순히 감독의 역량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무리뉴는 분명 탁월한 지도자이며 포르투, 첼시 시절처럼 카리스마로 초반에는 선수단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레알 시절 호날두와 라모스, 카시아스가 불화하며 라커룸이 분열된 사례가 있고 첼시에게서도 시즌 막판에는 선수단 내 긴장이 나타났습니다. 메뉴 시절에도 포그바처럼 에고가 강한 선수들과 충돌이 있었고 결국 무리뉴 체제에서 선수단 내 불화는 반복되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SNS 활동과 인터뷰는 팀 분위기에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감독이 완전히 팀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문제는 레알 같은 복잡한 조직에 무리뉴가 들어가면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성향은 무리뉴의 지도 스타일과 극도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독이 슈퍼스타의 에고를 계속 조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선수단 내부 갈등도 여전히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음바페는 아르벨로 감독과 갈등을 빚고 있고 비니시우스는 알론소와 불화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내부 성향과 충돌하는 두 선수의 공존을 성공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근 부주장 발베르데와 추아멘의 맞대결에서도 긴장이 이어졌습니다.